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오늘 시간에는 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수익을 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첫 번째 원칙은 싸게 사는 겁니다. 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싸게 사야 된다. 네,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 때 일반적인 뭐 커피를 산다든지 혹은 뭐 장난감을 산다든지 혹은 싼 거를 좀 보게 되잖아요. 가격을 비교하게 되고 뭐 1, 200원 차이 나도 싼 거를 사고 싶어 갖고 옆에 있는 슈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으로의 기대 수익 이런 측면만 보고 싸게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싸게 사는 것이 승리의 필승의 조건이다. 이거는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물건 살 때만 싸게 사는 거 어디가 싼지 뭐가 할인되는지 1 플러스 1은 하는지 2 플러스 1인지 이걸 따질 게 아니라 부동산을 거래할 때 또 주식을 거래할 때 특히 내가 이제 살 때죠. 싸게 사는 거는 내가 살 때는 항상 어떻게든 싸게 사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자.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싸게 살긴 하지만 부동산과 주식을 조금 구분해서 나눠본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개별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같은 평수라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또 같은 평수라도 어떤 유형,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또 같은 단지에서도 몇 동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몇 층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고 그래서 정가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더더욱 가격 판단이 중요한 그런 상품입니다. 부동산은 가격 판단. 매도인이 부르는 가격이 그게 뭐 정해져 있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냥 매도인이 받고 싶은 희망 가격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꼭 우리가 다 주고 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도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 있을 수 있고 매수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면은 꼭 내가 불리할 때 거래를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겠죠. 내가 유리한 시점에 내가 유리한 가격을 가지고 협상을 하시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필승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언제나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모든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경쟁을 붙이고 최대한 흥정을 해서 가격을 낮추고 또 내가 발품을 팔아서 정말 더 싼 물건을 찾고 매번 그렇게 노력한 만큼 되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분명히 수익으로 다가온다. 이게 단순히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손해보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지 않는 거,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잘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예,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단지여도 뭐 층에 따라서 향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주식은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현대차면 현대차, SK 하이닉스면 하이닉스. 물론 우선주와 그냥 보통주의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말고는 사실은 똑같이 거래되지 않습니까? 증권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부르는 가격에 뭐 그 물량이 있으면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상태니까 가격을 싸게 사는 거가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흐름을 잘 봐야 되겠죠. 이 지금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한다고 하면 한 주에 이 5만 원이라는 가격이 계속 쭉 그동안 올라서 5만 원이 된 건지 지금 뭐 정고점,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격인 신고가인 5만 원인 건지 아니면 원래 10만 원이었던 게 쭉 떨어져서 지금 5만 원인 상황이 된 건지 뭐 이런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또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이었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리스크가 있어서 이렇게 가치가 절하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외부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요인은 또 곧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주식은 전략을 잘 세워서 저도 이제 뭐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산 배분이 일단은 최소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 시장이 움직이는 것만큼의 수익률 혹은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자산 배분의 뭐 원칙은 예를 들어서 주식에 100%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반, 채권 반 이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좀 약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채권에서의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채권에서의 수익률이 낮아지면 주식에서 상대적으로 또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쇄를 해서 물론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올인했을 때보다 낼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은 낮을 수 있지만 평균적인 수익률을 봤을 때는 분명히 최소한 시장 지수보다는 항상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자산 배분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식 반, 채권 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거기서도 또 반씩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 반, 국내 채권 반, 반이 아니죠. 4분의 1이죠. 국내 주식 4분의 1, 국내 채권 4분의 1, 해외 주식 4분의 1, 해외 채권 4분의 1 이렇게 4등분을 나눠 놓으면 이건 이제 주식과 채권의 문제 그 해지도 가능하지만 국내와 해외의 어떤 수익률 차이에 대해서도 해지가 가능한 겁니다. 내가 국내 주식에만 넣어놨는데 국내 채권과 국내 주식에만 넣어놨는데 해외 시장에서의 수익률이 높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지금 뭐 경험했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고 들은 풍어를 읊는 건데 경험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또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얘기는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떨어뜨리면 와장창 다 깨지는데 내가 두 바구니, 세 바구니에 나눠 담았으면 한 바구니를 실수로 떨어뜨렸을지라도 나머지 두세 바구니에 있는 계란은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주식은 특히나 좀 전략적인 것이 기본 원칙을 세워놓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오늘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투자 원칙,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 내용, 뭐 쉬운 내용 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작 투자할 때 정작 내가 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낼 때는 간과하기 쉬운 그런 원칙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도 이거는 뭐 아까운 게 아닙니다. 네. 꼭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또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붙일 수 있는 팁들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 전략들, 원칙들도 계속해서 하나씩 같이 소개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같이 공부하신 거 재밌었나요? 네. 감사합니다.